안녕하세요. 예, 저는 2022 년도 그 클라우드 혁신센터 우수사례 홍보 세미나 1 차에서 전략적 투자자 협업 및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복연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 지금부터 약 한 20분 정도 시간 동안 어 전략적 투자자, 뭐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재무적 투자들은 아마 1 차적 정도는 받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대기업들 같은 투자자들을 의미하는 전략적 투자자들하고 협업하는 거, 그리고 그들로부터 혹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토하면 될지, 혹은 어떤 식으로 고민하면 될지에 대한 아주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분 남짓이어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쭉 대기업 생활을 계속 해오다가 2016 년도부터 이제 스타트업들에 대한 코칭들을 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지금 해 오고 있는 일들은 그 신한은행, 이제 신한금융그룹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퀘어 브릿지라고 하는, 주로 이제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이제 협업을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 신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메인 비즈니스 코치를 맡고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한과는 좀 별개로 제 개인적으로는 대기업들의 그 사내벤처 및 오픈 이노베이션 쪽 관련되는 교육들을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제가 현재 뭐 그 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일들에 해당되는 주제라서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 클라우드 혁신센터에 들어오시는 스타트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기간적으로는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지나신, 그러니까 연차가 좀 있으신 스타트업들이시죠. 그리고 1 차적인 시장 검증들은 완료가 되셨고 이미 작게 혹은 좀 규모 있게 이렇게 시장에 진입해 있으신 상태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보면 이제 사업 모델 만들고 스타트업들이 그 사업 모델에 기반해서 제품을 MVP를 만들어서 검증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어놓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대략 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요 기간들을 좀 지나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로 시장 제품을 고도화한다든가, 혹은 뭐 시장 점유율을 넓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일업을 해 나가시는 단계에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단계 정도가 되시면 어 앞단에서 인제 필요한 것들은 MVP 만들고 시장 검증하고 이러는 마케팅하고 이런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재무적인 투자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뭐 필요한 제품 만들고 마케팅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들 같은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혹은 뭐 시드나 엔젤 투자를 받든지, 혹은 뭐 좀 빠르다고 하면 시리즈 뭐 프리시리즈 A나 A 정도를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게 되죠. 근데 인제 스케일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자체로 성공하시는 팀들도 있지만, 사업 성격이나 제품 성격에 따라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들로부터 협업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면, 혹은 그 회사들로부터 지분 투자 같은 것들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업이 훨씬 더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투자자들을 보고 저희가 전략적 투자자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제가 이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 놓은 사각형 영역, 즉 제품 고도화 스케일업 단계 정도가 되셨을 때 여러분들이 전략적 투자를 고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전략적 투자자들은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나 혹은 뭐 이렇게 엔젤이나 신보 같은 투자들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이쪽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이런 외부의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업 자체의
절대를 가져다 주기는 어려워요. 사업적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돈을 제공해 주는 거지만 사업 자체를 확대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제품을 사 주거나 혹은 나와 새로운 제품을 같이 R&D를 하거나 혹은 같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우리가 단기간 내에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원을 우리가 쓸 수 있게 열어 준다든가 같은 시기의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전략적 투자자라고 부르는 대기업들은 그런 자원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케미만 잘 맞는다고 하면 예 재무적 투자자만큼이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도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업 단계가 됐을 때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영업망을 이용하거나 뭐 마케팅을 이용하거나 혹은 B2B 스타트업이어서 대기업들이 납품처가 되는 경우가 되면 이렇게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거나 혹은 대기업도 투자를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뭐 위에 지금 몇 개 제가 그 신문 기사에 있는 것들을 그냥 캡처해 온 거지만 뭐 삼성, GS, 현대차, 금융업체들 이런 데뿐만 아니라 뭐 롯데나 농심 같은 소비재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협업과 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 산업에서만 좀 많이 활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IT, 전기, 전자, 대형 제조, 유통, 물류, 소비재까지 거의 모든 전 영역에서 스타트업들과 대기업 간의 협업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제 오해하시는 거에 가깝긴 합니다만. 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원체 많이 투자하고 원체 많이 했는데 하니까 뭐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굉장히 많은 걸 기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꼭 무조건 우리랑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기업이란 조직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많고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몇 가지 형태들만 좀 적어 놓은 건데 보시면 이제 흔하게 듣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말도 있지만 뭐 인큐베이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코마케팅이라고도 돼 있기도 하고 뭐 조인트 벤처도 있고 공동 R&D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대기업이 그만큼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하는 목적이 굉장히 기업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스타트업에게 협업을 하거나 혹은 지분 투자를 하거나 심지어는 M&A를 할 때도 스타트업들은 A라는 스타 대기업 아니 대기업이 A라는 대기업이 택하는 목표와 B라는 대기업이 택하고 있는 목표가 다른 거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요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이렇게 뭐 가령 코마케팅을 생각하고 있는 대기업한테 가 가지고 "우리한테 지분 투자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 봐야 안 먹히는 거죠. 혹은 반대로 뭐 M&A 타겟을 찾고 있는 대기업한테 가 가지고 "우리를 인큐베이팅 해 달라."라고 해 봐야 대기업 입장에서는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작은 업체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있어서 진짜로 M&A를 하면 사업이 이렇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대기업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일 인 타겟들만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혹은 협력한다라고 이렇게 기회를 보시게 되면 그거를 너무 단순하게 '아 대기업들이 스타트업들하고 이렇게 뭔가 얻을 게 있나 보다. 우리한테 얻을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걔들이 그런 거 하는 목표가 정확히 뭘까?'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재무적 투자자하고 이제 전략적 투자자를 쪼끔 비교를 좀 해 보면 이렇게 뭐 최대한 제가 단순하게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금을 넣고 그리고 1 차적으로 해 주는 역할은 그 투자금을 넣은 다음에 그다음 라운드 그러니까 뭐 시리즈 A를 넣은 투자자라면 시리즈 B에 해당될
투자를 받아야 할 때 외부의 새로운 투자자를 연결해 준다든가, 혹은 시리즈 A에 투자했는데 B에도 투자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역할들을 스타트업 입장에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재무적 투자는 그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이나 사용자 등의 재무적인 숫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이익 같은 것도 포함돼서 이 재무적인 목표를 맞출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게 되고요. 그것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투자에 대한 대가로 "언제까지 이런 정도의 매출액은 증가를 보여 달라."라고 하는 식의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뭐 투자하는 방식은 꼭 전환사채만 뭐 주로 하긴 하지만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닐 테고요.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의 재무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투자자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스타트업이 빨리 매출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게 재무적 투자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략적 투자자들은 스타트업들에게 재무적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M&A 지분 투자를 하거나 혹은 뭐 M&A를 해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 재무적 투자를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좀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일반 스타트업 입장에서 전략적 투자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처음에 처음부터 바로 재무적 투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 같이 뭐 영업 활동을 같이 한다든가 마케팅을 같이 한다든가, 혹은 뭐 R&D 새로운 제품 컨셉을 같이 개발한다든가, 혹은 뭐 레퍼런스를 만든다든가 등의 사업적인 지원들을 재무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기대를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들 역시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협업의 과정들을 통해서 믿을 만하고 저 팀이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인제 재무적 투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은 판단해 보고 '괜찮아 보인다.'라고 판단하면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일단 재무적 투자를 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이 전략적 투자자는 돈도 들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들이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R&D처럼 굉장히 다양한 경영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영 자원들을 먼저 스타트업에게 오픈해 줘서 스타트업이 가진 역량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자기 기업하고도 얼마나 핏이 잘 맞는지도 확인한 뒤에 재무적 투자를 하는 조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전략적 투자자들은 이런 협업을 열어 주거나 혹은 재무적 투자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KPI로 보통은 재무적인 목표 이외에, 재무적 목표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재무적 KPI도 당연히 따집니다마는 그 외에 시장을 같이 침투한다든가, 뭐 POC를 언제까지 개발한다든가, R&D 성과를 낸다든가, 이런 식의 전략적인 KPI도 보통은 같이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이 KPI들을 계속 맞춰내는 스타트업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단순하게 협업 파트너가 아니고 재무적 투자의 대상으로 인제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들은 당연히 재무적 투자자들보다 이렇게 전략적인 목표라고 하는 부담이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 이렇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보통 전략적 투자를 받을 때는 뭐 전환사채 형태로 받기도 하지만 보통주의 형태로도 많이 받고, 아니면은 이렇게 양자 간의, 그러니까 보통 대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담스러워해서 그냥 일정 수준의 이렇게 가치만을 사전에 설정해 놓고 향후에 다른 재무적 투자를 받게 되면 그때 맞춰서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 세이프 투자 같은 형태로도 투자를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스타트업들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할까라고 생각을 좀 해 보면, 논의를 좀 잠깐 해 보시면 크게는 인제 협업 중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 중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업 중심이라고 하면 어 이제 뭐 사내벤처는 당연히 인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고요. 밸류 체인 파트너링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협업이 있고요.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있습니다. 밸류 체인 파트너링이라고 하는 건 가령 뭐 몇 년 전에 꽤 인제 신문 기사에서 뭐 여러 번 얘기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그
소고기를, 그러니까 고기를 냉동육, 냉장육 이런 거를 B2B 판매를 하는 스타트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스타트업이 매출액이 100억 대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액을 크게 늘리려고 하다 보니 전국 단위 콜드 체인이 필요한데, 콜드 체인이라는 건 냉동 물류를 콜드 체인이라고 부르죠. 그 전국 단위의 콜드 체인이 필요한데 이걸 전국 단위로 셋업하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스타트업이 투자받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닙니다, 초기엔. 그러니까 뭐 천억 단위 이상의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만 했고, 그래야만 전국 단위로 물류망을 넓히면서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또 대기업 중에 하나에서, 대기업 식품사 중에 하나에서 예, 콜드 체인을 갖고 있는 물류센터와 물류업체를 만들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물동량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운영 효율이 잘 안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 취급하는 물품들을 이 대기업의 물류망에 좀 싸게 태우고, 대기업은 그걸 통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스타트업은 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콜드 체인을 전국망을 단기간 내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협업을 해서 실제로 그다음 해에 그 스타트업의 매출액이 100억 대이던 게 1,000억 대를 넘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특정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마침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이 둘이 협업을 해 가지고 대기업은 가동률을 높이고 혹은 활용률을 높이고, 스타트업은 사업을 단기간 내에 키워낼 수 있는 이런 식의 협업을 밸류체인 파트너링이라고 하고요. 이 밸류체인 파트너링이 특정 기업과 특정 스타트업 사이의 1대1 관계에 가깝다고 보면, 오픈 이노베이션은 대기업 하나가 여러 개의 스타트업들을 모집해서 이 각각이 밸류체인 파트너링의 역할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R&D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 영업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 혹은 뭐 메타버스에 새로 진입했으면 좋겠고, 뭐 AI를 우리가 도입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목표들을 대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대기업은 이 각각의 목표들을 잘 수행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스타트업들을 모집한 다음에, 실제로 이 스타트업들이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지, 얼마나 잘 해내는지, 기존의 다른 뭐 외부 업체들한테 납품받거나 외주 주거나 하는 것들보다 스타트업하고 협업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죠. 그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즘에 좀 이름 있는 대기업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정말 거의 매해 한두 번씩은 계속 오픈 이노베이션들을 진행들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사실 복잡할 것도 없고요. 관심 있을 만한 대기업들 좀 찾으신 다음에 그 대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 언제 하는지, 작년에는 언제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뒤져보시면 금방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쪽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올라가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본격적으로 양육하겠다. 이 양육한다라는 거는 소규모지만 지분들을 약간씩 집어넣고 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거죠. 이제 고런 과정을 만드시겠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엑셀러레이팅이라고 부르는 이름의 서비스들을 만들게 되고요. 가령 뭐 저기 지금은 롯데 벤처스로 이름을 바꿨지만 뭐 2년 전까지 롯데 엑셀러레이터가 했던 역할들이 이런 역할이겠죠. 스타트업들을 모집해서 한 6 개월에서 1년 정도 양육하고 사업 기회를 주고 약간의 지분 투자를 해서 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 대기업 쪽의 사업과 기존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연결을 같이 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고, 만약에 이 스타트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제 소규모 지분이 아니라 본격적인 지분 투자를 하는 식의 사업으로 조금씩 더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인제 이렇게 스타트업을 이해하는 과정을 그냥 건너뛰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스타트업에다가 본격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제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 전략 투자라고 돼 있는 부분이, 스타트업 대기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앞단에 스타트업들하고 협업하거나 이해하는 과정들을 그냥 축소해 버리고 바로 그냥 지분 투자를 하는 업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전략적 투자를 하는 대상을 앞단의 밸류체인 파트너링부터 엑셀러레이팅의 과정의 기간 동안에 좀 찾는 거죠, 대상을. 그렇게 찾아서 그 대상이 되는 애들한테 몇 개 소수의 업체를 발굴하면 이제 그 업체들에게 지분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정말 마음에 들고 핏이 잘 맞고 대기업 입장에선 쟤들하고 계속 협업을 하려면 외부에 두는 것보다 그냥 '회사 내부에 두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M&A를 하게 되고 그걸 이제 관장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르게 되죠.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셔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내벤처 같은 것들을 하겠지만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주로 만약에 홍보 마케팅 혹은 뭐 업무 효율을 향상하거나 투자 대상을 발굴하자는 목적으로 하는 게 엑셀러레이팅이니 밸류체인 파트너링이니 오픈 이노베이션이니 혹은 소규모의 지분 투자 같은 것들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규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 혹은 신규 시장에 진입해 볼 수 있겠다. 아니면 새로운 고객들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지분 투자를 대규모로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M&A나 메이저 지분 투자는 대부분의 대기업은 굉장히 신중한 편이어서 이 단계 전에 앞 단계에서 협업하는 단계들을 거쳐가게 되고요.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액셀러레이팅, 밸류 체인 파트너링, 오픈 이노베이션 이 단계들을 좀 먼저 거쳐가고 그 과정에서 발굴된 업체에게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흔한 게 오픈 이노베이션이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약간만 더 해드리면 보통은 대기업들이 모집을 공개적으로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지원하시면 되는 문제고 그러면 지원이 이제 모집이 되고 나면 스타트업에서 협업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이것들을 받아 가지고 오픈 이노베이션 팀에서 이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피드백들을 주게 되면 다시금 스타트업 쪽에서 POC를 이런 식으로 해 보자. 근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같은 혹은 뭐 당신네들에서 이런 걸 해 주고 우리는 이런 걸 할게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주고받게 되고 이에 대한 현업이 있겠죠. 오픈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팀들은 스타트업들은 모집하는 팀이고 관리하는 팀인 거지 현업은 아니니까 이제 뭐 마케팅이니 영업이니 생산이니 R&D니 하는 식의 현업팀들이 있으면 그 현업팀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팀들이 논의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POC를 진행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거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2차 POC를 한다든지 혹은 납품 계약을 한다든지 혹은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빨라도 보통은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정도는 소요되고요. 보통은 6개월 내외 정도 이상 소요됩니다.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이 POC 과정이 지금 성공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사실은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제안을 했는데 현업팀에서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해서 진도가 안 나가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개월 이상 대기업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시간 낭비한 거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요. 대신에 만약에 이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하시게 되면 POC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부드럽게 사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특히 B2B 업체시라고 하면 더더욱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굉장히 좀 도전해 볼 만한 방식이긴 합니다. 다만 단계가 많이 필요하고 대기업의 속성상 변수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관련된 부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좀 난이도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러면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혹은 뭐 협업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나중에 받고 뭐 M&A를 하고 꿈꾼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공 방법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사업적인 핏이 맞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협업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업적인 핏이라는 건 특히 그 현업 부서 쪽,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 그 현업 부서의 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일치하는 기술 및 시장이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 기대하는 타임테이블이 있는데 스타트업에서 맞춰줄 수 있느냐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고, 특히 사전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비용이라든가 KPI 같은 것들에 대해선 사전에 명확하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시간만 낭비하고 생각보다 얻은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만약에 이런 기회들을 활용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지원하시면서 이 과정, 이 핏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을 사전에 충분히 좀 검토해 보시고 '아 이거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협업이 시작되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요. 근데 이 스타트업 입장에서 대기업하고 협업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이게 대기업들은 일 처리 속도도 느리고 담당자도 여러 명이고 각자 하는 얘기가 다를 수도 있고 막 이래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당신네들에게도 어떤 혜택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현업 담당 부서들 같은 경우는 다 위에 경영진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와의 협업을 통해서 얻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인터널 세일즈라고 그러는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일 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무슨 납품업체처럼 해 일하는 게 아니라 좀 협업 파트너로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좀 아이디어 많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입장을 도와줄 수 있게끔 일을 좀 해 보시면 오픈 이노베이션에서의 확률을 높이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지분 투자라든지 혹은 저기 M&A라든지 이런 식의 조금 더 큰 투자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그 전략적 투자자들에 대한 이해를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작의 도구로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에 지원을 하셔서 대기업들에 대한 이해도를 좀 쌓아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핏이 맞고, 그리고 투자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계기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말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